컴퓨터 발음과 AI 목소리로 영어 발음해주는 영어 유튜버가 엄청 많죠? 썸네일을 보면 계속 듣기만 하면 영어 실력이 는데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들으면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세요? Nope.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외국인 친구가 여러분이 쓰지도 않는 문장을 그것도 컴퓨터 발음으로 한국어를 계속 듣고 따라하며 공부한다면, 더 나아가 틀린 문장으로 계속 듣고 따라한다면 가만히 계실 건가요? 아니시죠? 이건 잘못된 문장이야. 우린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건 좀 어색한 표현이야. 등 발음, 억양, 단어를 고쳐주고 더 좋은 표현,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등 제대로 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영어 유튜브를 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영어 실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 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어학연수를 가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집에서 이러한 영어 유튜브를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 발음처럼 말하는 원어민이 있을까요? 또한 컴퓨터 발음으로 학습한 사람이 원어민의 발음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발음뿐만 아니라 말의 속도, 톤, 어투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영어 발음의 영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TV나 인터넷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요? 오늘은 어땠어? 등 조금은 어색한 인사를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은 How are you?를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네이버 사전에 How are you?를 치면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 만날 때 이렇게 말 안 하시잖아요. 안녕, 왔어? 오랜만에 만난 경우엔 잘 지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서 상황과 맥락 등 다양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 친구 2명과 TV를 보는데 TV에서 연예인이 아따 거시기 하네. 거시기 있잖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한 친구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머지 친구는 이해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설명을 들은 후에 생각해 보니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전후 맥락, 어떤 톤인지 조금의 문화까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인 걸 알게 되었어요. 영어도 비슷해요. 상황과 문맥에 따라 한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어 공부할 때 단어 대 단어로 영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생각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영어 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선 제대로 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몸의 감각을 다 쓰셔야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때로는 손도 사용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장과 단어, 문법을 외우기 위해 감지처럼 쓰거나 집착을 해요. 영어 시험을 위해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어 회화 실력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귀로, 눈으로, 입으로 따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더 나아가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하며 연습을 하셔야 해요. 원어민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질문은 어떻게 하고
대답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속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등 열정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며 느낌을 아셔야 해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원어민 발음의 문장을 들었을 때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거나 문장에 대한 대답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두 번째, 그게 쉽지 않다면 귀로 듣고 눈으로 문장을 읽고 입으로 따라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세 번째, 그것도 쉽지 않다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깜지 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말하면서 한두 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귀와 눈, 입만 사용하여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한 후에 롤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습한 콘텐츠 속에서 질문을 하는 역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역할, 두 역할 모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는 문장의 수와 이해 정도가 다를 거예요. 저의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국에 오기 전 캐나다에서 어학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 일본, 중국, 스페인, 콜롬비아 등 영어권 외의 국가들에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많이 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는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상위권이었어요.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잘하고 듣기 시험도 잘 봤어요. 그러나 말하기 시험 또는 평소 회화에서는 반대였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학생들이 더 잘했어요. 문법도 더 잘 알고 단어도 더 많이 아는데 왜 말을 못하지? 저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완벽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서 더 신기한 점은 두 명의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은 문법을 정말 잘 알고 다른 한 명은 문법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3-4달 정도 지난 후에 보니 문법을 잘하지 못했던 학생이 다른 국가의 친구들과 말을 더 잘하며 놀더라고요. 물론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그 둘을 비교해 보니까 문법을 잘 모르는 친구는 문장이 틀려도 알아듣지 못해도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실력이 늘더니 어느 순간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확 늘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 않듯이 영어 회화 공부를 할 때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행을 갔을 때, 외국인이 길을 물었을 때 등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온 영어를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써먹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피킹과 리스닝 실력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You can do it! 화이팅!